자, 시작해볼까요? 오늘 우리가 같이 파헤쳐볼 내용은 솔직히 진짜 흥미롭습니다. 물리학이랑 글로벌 지정학이 만나는 약간 상상하기 힘든 조합이죠? 아르메니아 전 대통령이자 이론 물리학자인 아르멘 사르키샨의 흥미로운 이론을 바탕으로 지금 전 세계 정치판이 어떻게 완전히 뒤집히고 있는지 아주 쉽게 풀어드릴게요. 예전에는 덩치 큰 강대국들이 다 해먹는 세상이었다면 이제는 작고 똑똑한 나라들이 무대를 장악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배움을 멈추는 날 당신은 죽는다.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법한 말이죠? 그런데 이 말을 현대 외교의 거장이었던 고 헨리 키신저가 무려 100번째 생일을 앞두고 사르키샨에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세가 되어서도 새로운 글로벌 권력의 작동 방식을 끊임없이 배우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이건 우리한테도 아주 큰 시사점을 줍니다. 우리 역시 세상이 돌아가는 룰, 특히 국가 간의 힘싸움에 대한 기존의 상식을 아예 새롭게 업데이트해야 할 때가 왔다는 뜻이니까요. 자, 오늘 짚어볼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첫 번째, 양자 정치 시대부터 시작해서요. 스마트 파워가 대체 뭔지, 작지만 똑똑한 S20 국가들은 어떻게 부상하고 있는지 볼 거고요. 또 기존 거대 국가들은 왜 삐끗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미래에 어떻게 적응해야 하는지 핵심만 빠르게 쭉쭉 넘어가면서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챕터, 양자 정치 시대로 바로 들어가 보죠. 국제관계에 아주 기본적이고 당연했던 법칙들이 도대체 어떻게 새로 쓰이고 있는 걸까요? 과거랑 지금을 딱 비교해보면 진짜 극과 극입니다. 사르키샤는 키신저가 주름 잡던 그 옛날을 고전적 정치 시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뉴턴의 물리학처럼 원인과 결과가 딱딱 맞아 떨어지고 덩치 큰 초강대국들이 힘으로 꽉 잡고 있던 예측 가능한 시대였죠. 근데 지금은 어림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양자 정치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양자 역학처럼 도무지 예측할 수가 없고 모든 게 빛의 속도로 초연결되어 있으면서 디지털 기술이 세상을 완전히 쥐락펴락하는 아주 역동적이고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에이, 그게 내 일상이랑 무슨 상관인데 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우리 삶이랑 엄청나게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장 우리만 해도 현실의 나랑 소셜미디어 속 가상의 나 사이에서 괴리감 때문에 꽤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게다가 지금은 객관적인 팩트 그 자체보다 내 감정, 내 신념이 여론을 지배하는 이른바 탈진실 시대입니다. 선거라는 전통적인 룰이 아니라 인터넷상의 분노와 여론몰이가 영국의 보리스 존슨 같은 국가 지도자를 하루아침에 끌어내리는 세상이 된 거죠. 정치가 그야말로 완벽하게 양자화된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챕터. 이 혼란 속에서 튀어나온 스마트 파워란 대체 뭘까요? 한 치 앞도 모르는 양자 정치판에서 살아남으려면 무조건 새로운 무기가 필요하겠죠. 여기서 등장하는 생존 무기가 바로 스마트 파워입니다. 사르키샨이 하버드의 조셉 나이 교수랑 같이 발전시킨 개념인데요. 조셉 나이는 이걸 사르키샨 보손이라고 불렀습니다. 우주를 구성하는 입자들을 찰싹 달라붙게 묶어주는 게 히그스 입자, 즉 보손이잖아요. 그것처럼 군사력이나 경제력 같은 단단한 하드 파워와 문화나 외교력 같은 부드러운 소프트 파워를 아주 전략적으로 찰떡같이 결합시켜주는 핵심 접착제. 그게 바로 지금 시대의 진정한 스마트 파워라는 겁니다. 세 번째 챕터는 S20, 작고 똑똑한 국가들입니다. 이 스마트 파워를 기가 막히게 써먹으면서 새로운 시대의 깜짝 승자로 떠오른 나라들 바로 확인해보죠. 데이터만 봐도 지금 분위기가 확 체감되실 겁니다. G20으로 묶이는 덩치 큰 나라들이 다 해먹던 시대는 이미 지났어요. 보세요. 세계 혁신 국가 탑10 중에 무려 8개가 작은 나라들입니다. 전자정부 도입률 1위부터 10위까지도 전부 작고 똑똑한 국가들이 싹쓸이했고 그중 선두는 인구 130만의 에스토니아예요. 1인당 GDP 역시 싱가포르,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같은 나라들이 압도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는 G20이 아니라 작고 똑똑한 국가들의 모임인 S20의 시대가 온 겁니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이게 단순히 자원 덕분만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리콴 유전 총리는 막 분열되어 있던 커뮤니티를 하나의 비전으로 싹 묶어내는 진짜 스마트함을 보여줬죠. 아랍에미리트는 어떨까요? 그냥 석유만 파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성 박사학위 소지자가 주도하는 화성 탐사선 프로젝트를 보란듯이 성공시키면서 우주왕국으로 점프했어요. 카타르는 또 국제분쟁의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덩치에 안 맞게 엄청난 외교적 입김을 불어넣고 있죠. 이게 바로 스마트 파워의 실체입니다.
네 번째 챕터, 거대 국가들이 흔들리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작고 스마트한 나라들이 훨훨 나는 동안 한가닥하던 전통의 거대 강대국들은 왜 이 양자 시대에 적응을 못하고 삐걱거리는 걸까요? 사르키샤는 그 예로 유럽의 대장격인 독일을 아주 예리하고 뼈 때리게 분석합니다. 연쇄적으로 실책이 이어졌다는 건데요. 첫째, 값싼 러시아산 가스에 국가 핵심 산업의 운명을 너무 쉽게 맡겨버렸습니다. 둘째, 후쿠시마 원전 사고 터지고 나서 세계 최고 수준이던 자기네 원자력 산업을 너무 성급하게 문 닫아버렸죠. 기술 결함이라기보단 인재에 가까운 사고였는데도 말이죠. 그리고 셋째, 치밀한 미래 대비 없이 전기차로 너무 급하게 핸들을 꺾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전기차 전환에 대한 사르키샨의 시각이 진짜 흥미롭습니다. 꽤 도발적인데요. 옛날 독일의 내연기관 자동차는 그야말로 고도의 기술이 꽉꽉 채워진 엔지니어링의 예술품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전기차는 그냥 플라스틱 껍데기에 중국산 배터리 달고 다니는 바퀴 달린 아이패드일 뿐이라고 꼬집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이 무거운 리튬 배터리들이 나중에 어마어마한 환경 쓰레기가 될 게 뻔히 보이는데도 장기적인 전략 없이 그냥 지금 당장의 유행만 쫓아갔다는 거예요. 게다가 정치 시스템이란 것도 남의 걸 그냥 복붙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랑 얽힌 재밌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사르키샨이 메르켈을 차까지 딱 배웅해 주려고 하니까 메르켈이 엄청 당황하면서 거절한 겁니다. 독일은 내각제니까 국가 원수인 대통령이 총리를 배웅하는 게 의전에 전혀 안 맞았던 거죠. 근데 반대로 아르메니아 문화에서는요, 손님이 가는데 배웅을 안 하는 게 훨씬 이상하고 무례한 일이었거든요. 아무리 기가 막힌 선진 시스템이라도 그 나라 고유의 문화나 역사랑 엇박자가 나면 절대 제대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찰떡 같은 사례입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5번째 챕터, 미래를 위한 적용 전략입니다. 나라 크기가 크든 작든 간에 이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양자 시대에서 살아남고 떵떵거리려면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가 생존을 위한 3단계 전략, 아주 간단합니다. 첫째, 우린 작아서 취약해 하는 약점을 오히려 맷집을 기르는 회복 탄력성으로 무조건 바꿔내야 합니다. 둘째, 달콤한 포퓰리즘의 함정에 절대 빠지면 안 됩니다. 옛날 소련 무너질 때 국가부를 모두에게 평등하게 나눠주겠다면서 바우처를 뿌렸는데 결국 어떻게 됐나요? 정보 빠른 소수한테만 부가 싹 다 몰리는 대재앙으로 끝났잖아요. 포퓰리즘은 결국 국가의 부를 파괴할 뿐입니다. 셋째, 전 세계에 거미줄처럼 퍼져 있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미친 듯이 활용해야 합니다. 이 네트워크 활용의 진짜 교과서적인 예가 바로 여기입니다. 아르메니아의 가장 엄청난 천연 자원은 땅 파서 나오는 광물이 아니에요. 바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아르메니아계 사람들, 즉 디아스포라입니다. 모더나 공동창업자인 누바 아페안이나 영구 의료 시스템을 혁신한 아라 다르즈 경 같은 월드클래스 인재들이 싹 다 아르메니아계거든요. 근데 너무 답답하게도 지금의 낡고 꽉 막힌 헌법 때문에 이 엄청난 두뇌들이 고국 정부를 위해 일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똑똑한 국가라면 이런 글로벌 자산을 진짜 200%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짚어본 내용의 가장 중요한 알맹이는 바로 이겁니다. 세상은 이미 뉴턴의 톱니바퀴 시대에서 예측 불가능한 양자의 시대로 넘어왔습니다. 팩트는 계속 바뀌고 소셜미디어의 가상자아가 현실을 압도하는 이 엄청난 변화의 파도 속에서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양자적 현실에 어떻게 적응하고 계신가요? 거대한 국가들의 생존 전략도 중요하지만 이 정신없는 시대를 헤쳐나가는 우리 개개인의 스마트 파워는 과연 무엇일지 꼭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흥미로운 분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번에도 아주 쏠쏠하고 재밌는 자료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